조선의 가옥 10번째 일반 서민들의 가옥. 조선의 평민들의 가옥 구조는 어디에서나 비슷했다. 가옥들은 한결같이 매우 작고 단촐하고 소박했다. 벽들은 나무 기둥과 나뭇가지로 짜여져 있었고 거기에 진흙을 발랐다. 창문과 문은 나무틀로 만들어졌는데 격자 모양의 문에 종이를 발랐다. 집의 높이는 매우 낮아 어떤 경우에는 실내에서 똑바로 설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추위에도 너끈히 견딜 수 있을 만큼 집안은 매우 따뜻했다. 11번째, 주막의 내부. 여행 중 접해본 주막의 구조는 모두 비슷했다. 실내에는 천장이 없어서 기울어진 지붕이 훤히 내다보였다. 바닥에는 온돌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질긴 돗자리를 깔았다. 방 안에는 요, 밥상, 걸상 등이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성에는 목짐이 굴러다녔다. 그리고 천장에 매달아둔 나무 막대기가 있어 그곳에 여행객들은 옷을 걸어두었다. 또 등잔을 놓는 등잔거리와 노쇠로 된 촛대가 놓여져 있었다. 12번째, 온돌. 조선의 가옥 중 가장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것은 연료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집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이라는 난방장치였다. 우리 일행은 조선을 여행하는 추운 겨울 기간 동안 저녁마다 뜨거운 방에서 몸을 녹이곤 했다. 13번째, 뜨거운 환대, 뜨거운 온돌. 조선인들은 하루에 2-3끼 식사를 했는데 밥을 하려면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하기 때문에 농가의 방바닥은 항상 뜨거웠다. 조선인들은 손님을 좀 더 융숭히 대접하고자 할 때 방바닥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그런데 그런 방바닥에서 쉰다는 것은 거의 고문에 가까웠다. 한 번은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 참기가 어려워서 한겨울인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더위 속에서 고생을 해야만 했다. 14번째, 매주 냄새. 방의 천장에는 콩을 꾹꾹 눌러 만든 매주가 걸려 있었는데 간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매주의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다. 그 냄새가 어찌나 퀴퀴한지 온 방에 진동하는 듯 했다. 처음 냄새에 적응이 안 되는 여행가들은 한동안 머리가 혼미해질 수밖에 없다. 15번째, 천편일률적인 가옥. 조선의 가옥들은 너무도 천편일률적이었다. 특히 농민들의 집은 모두가 초가집 일색이었다. 마치 사전에 계획을 하고 모두 그렇게 짜맞춘 듯이 보이기도 했다. 시골이나 도시나 초가집들의 모습은 똑같았다. 거리는 계획성 없이 만들어져 중구난방으로 나 있었고 집들의 간격도 다닥다닥 붙어서 마당은 매우 좁았다. 조선의 식생활 16번째, 음식 준비. 음식은 언제나 여자들이 준비를 했고 남자나 아이들은 물과 땔감을 준비할 뿐이었다. 부엌 근처, 특히 울타리 안쪽의 땅에는 큰 항아리를 묻어 놓았는데 그 속에는 백김치와 김치가 저장되어 있었다. 길어온 물도 항아리에 저장해 두었다. 쌀은 방이나 창고에 집으로 짠 가마니에 넣어 보관했다. 17번째, 식사. 농민들은 보통 하루에 2-3끼를 먹었는데 평상시 식사 때에는 밥과 채소로 만든 국과 마른 생선 등을 먹었다. 또 여기에는 막걸리가 빠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를 보통 오전 중으로 모두 끝내버리고 남자들은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자거나 거리로 나가 담뱃대를 입에 물고는 해가 질 때까지 잡담을 나눴다. 18번째, 주메뉴. 조선인들의 주식은 쌀이지만 북쪽에는 수수와 국수가 주식이었으며 발효된 무, 당근, 돼지고기,
생선알, 고추가 들어간 게, 달걀 등이 있었다. 다만 조선에서는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차를 많이 마시지는 않는다. 19번째, 밀가루. 빵을 굽는 방법은 조선에 알려져 있지 않았다. 재본소도 없었다. 보통은 물레방아를 돌려 수수를 빻았다. 조선에서는 밀가루가 매우 귀해 국수처럼 희귀식품을 만들 때 이용되었다. 다만 이런 밀국수는 부유한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었다. 20번째, 농촌의 경제. 조선의 농촌 경제는 매우 단순하여 쌀과 담배, 목화, 그리고 살림에 필요한 것만 경작하였으며 그 외의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옥한 토양, 양호한 관계 상태, 좋은 기후 덕택에 이 나라의 농업은 모든 분야에서 번성해 있었다. 21번째, 근면한 농부의 나라. 조선인들은 거의가 농부였다. 땅은 그들에게 생계를 이어갈 곡식을 주었다. 그들은 경사가 5, 60도 되는 절벽에 있는 아주 작은 땅일지라도 매우 열심히 일구었다. 그들은 경작지가 부족한 만큼 근면했다.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얻기 위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험준한 곳까지 올라가 개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2번째, 북부지방의 윤작. 북쪽 지방 사람들은 귀리를 식량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수수, 콩, 수수, 보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윤작법을 지키면서 해마다 같은 전답에 파종을 하고 있었고 한 전답에 여러 곡류들이 동시에 파종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조선인들의 의견에 따르면 쌀은 2번 연이어 파종하면 다음 한 해는 땅을 쉬게 해야 하지만 이때 땅을 쉬게 하는 대신 수수를 심으면 지력이 아주 좋아진다고 한다. 23번째, 파종과 수확. 조선에서 파종은 3월에 시작하여 4월 초에 끝내며 수확은 보통 8, 9월경에 한다. 24번째, 어촌의 농사. 어촌의 논밭은 대부분 험한 산비탈에 개간되어 있었다. 주민들은 소금 채취와 고기잡이로 1년에 약 60달러 정도를 벌었다. 현재 가치로는 170만원 정도였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 돈으로 부족한 쌀을 구입했다. 25번째, 수입과 조세. 농민들은 평균 1헥타르의 땅을 경작했고 1년에 한화로 17만원씩 조세를 내고 있었다. 세율이 1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매우 낮은 편이다. 1헥타르의 땅에서는 평균 20가마니 1600kg의 쌀이 생산된다. 26번째, 연해주의 조선 이주민. 러시아 사람들은 연해주로 몰려오는 조선 이주민 때문에 조선은 땅이 좁고 비생산적인가봐 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이는 조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착각이었다. 조선의 토양은 매우 비옥하고 기후가 알맞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곡물이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가혹한 신분제도 때문에 억압받는 노비들이 연해주로 도주했던 것이다. 27번째, 목면산업. 조선에서는 대개 여자들이 목화를 가공했다. 이들은 목면을 만들기도 하고 목화솜을 떼어내서 누비옷을 만들기도 했다. 목화가 가장 많이 재배되는 지역은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지역인데 그곳의 기후와 토양이 목화를 재배하기에 가장 좋기 때문이다. 이런 조선산 목면은 품질면에서 일본산보다 훨씬 뛰어났다. 28번째, 얼음낚시. 경상도 구미에 들렸을 때 300여 명의 조선인들이 얼음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 얼음에 구멍을 뚫고 털로 만든 끈에 커다란 갈고리를 달아
얼음 구멍 속으로 내려뜨리고는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고기가 들어오는지 지켜보고 앉았다. 갈고리는 아주 독창적으로 제작되어 있어 우리 일행의 흥미를 끌었다. 오, 이거 너무 신기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비법 좀 알려주면 안 되겠소? 싫은데요? 조선인들은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다른 장소에서는 물고기가 있을 만한 장소에서 얼음을 나무 방망이로 두들긴 다음 충격을 받아 멍해진 물고기를 잡아 올리고 있었다. 조선 농민들의 가축 29번째 작지만 사나운 조랑말. 대체로 조선말들은 성질이 매우 사나워서 한시라도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단번에 서로 싸웠다. 한 번은 마부 한 사람이 말에게 벌을 준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이 말은 그 마부가 자기 곁을 지나가거나 앞서서 가기라도 하면 대번에 그에게 개처럼 덤벼들곤 했다. 하지만 조선 농가에서 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보통 말은 10가구당 한 마리꼴로 있었다. 30번째,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소. 조선의 소는 매우 키가 크고 힘이 셌다. 황소나 암소 모두 독특한 등을 이용하여 대부분 짐 실는 가축처럼 이용되고 있었다. 조선인들은 우유를 먹지 않고 송아지에게만 모두 먹였기 때문에 소들이 힘이 세고 덩치도 커진 게 아닐까 싶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소는 부족했다. 풍족한 마을에는 한 가구에 한 마리씩 소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10가구에 한 마리씩 밖에 없었다. 31번째, 가축 소유. 조선의 농업은 단순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소유하는 가축의 수도 적었다. 한 집에 조랑말과 암소, 황소가 모두 다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반면에 각 가정에는 한정된 수이긴 하지만 개, 돼지, 닭들이 있었다. 돼지고기, 닭고기와 함께 개고기가 잔칫날 요리로 등장했으니 특히 개고기는 조선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였다. 다만 조선에서는 염소와 양들은 좀처럼 볼 수 없었다. 32번째, 가축 전염병. 경상도 양산의 한 고을에는 1894년 퍼진 전염병으로 인해 가축들이 모두 죽어버린 데다 흉년까지 들어 1500가구 5천여 명의 주민들이 크게 씨름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12가구밖에 안 되는 부잣집들은 곳간에 쌀과 콩 등의 곡식을 무려 2000가만이나 쟁여두고 있었다. 경상도 경주의 한 고을에는 200여 가구, 주민 3000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1894년 가축이 전염병으로 거의 죽어서 15마리만 남았다고 한다. 여기에 3년간 흉년이 계속되면서 쌀의 비축량 역시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33번째, 조선이 소를 수출하는 이유. 조선의 많은 소들이 연해주로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 소가 많다는 결론을 내릴 뻔하였으나 사실은 그와 반대로 소의 수가 매우 적었다. 그들은 소가 많아서가 아니라 가난 때문에 소를 러시아로 팔았던 것이다.